화요일 경기에서 연장까지 접전이 펼쳐지면서 많이 소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선수단 분위기는 어떤가요? 유로파리그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로테이션을 좀 유의해서 가동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훈련을 좀 진행하면서도 상당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얻었어요. 이번 시즌 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있진 않은 상황이죠. 폴은 여전히 스쿼드에 들지 못했지만 에릭은 훈련을 함께 진행했어요. 그건 우리한테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겠죠. 훈련과 관련해서 말인데요. 유스팀 소속 어린 선수들이 1군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더군요. 이게 시즌 중후반 남은 일정들을 고려한 부분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유로파리그에 대해선 아스날은 32강 두 경기를 모두 중립구장에서 치르게 됐단 말이죠. 유나이티드도 마찬가지로 1차전을 중립구장에서 치르게 될 텐데 이런 조치가 축구적으로 지속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릴게요. 유망주들에 관해서. 네, 우리는 숄라와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한니발 역시 조만간 합류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는 그들을 한동안 함께 데리고 훈련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친구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이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들 스스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과정인 리저브 경기에서 활약상이 좋았기 때문에 1군 팀으로 승격시킨 거죠. 이제 그 친구들은 우리 그룹에 속해 있어요. 이 과정이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유로파 리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상황이 지속 가능하길 바랍니다. 유럽 전역으로 원정을 떠나는 것은 모두 알고 있듯 종종 매우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내린 결정은 아니지만 한 경기가 중립구장에서 치러진다면 홈 경기를 갖지 못하는 팀에게 매우 불리하겠죠. 하지만 우리 손을 벗어난 사안이에요. 우리는 그저 오케이, 토리노에서 만나서 경기를 치르자고 이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죠. 저는 그걸 가지고 불평할 생각은 없어요. 리버풀과 웨스트햄을 상대로 컵대에서 좋은 결과를 냈고 사우스햄튼과의 리그 경기에서도 결과가 좋았죠. 그런데 최근 4번의 리그 경기에서 소튼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승리가 없는데요. 다시 동력을 얻는 과정에서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특히 맨체스터 시티와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고 경쟁팀들은 점점 가까이 유나이티드를 쫓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요? 물론 이번 주말 경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경기예요. 매 경기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해야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일입니다. 지금 해나가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요일 경기는 다시 이기는 흐름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될 겁니다.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마지막 극장골을 먹었던 것은 승점 손실이 나오도록 만들었기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그 아픔을 잘 이겨내고 돌아왔고 8강전에 진출했죠. 올바른 방향을 위한 첫삽이었고 또 클린시트로 경기를 마무리 짓기까지 했죠. 매 기자회견에서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번 응부할수록 어째 점점 더 극심해지는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 남녀 선수들과 감독들 그리고 심판들에게 향하는 모든 비난들 말이죠. 이쯤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가고 현 상황에 제동을 걸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지 않나요?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최근에 발생하는 모든 소셜미디어에서의 욕설과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못한다면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말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대책이 될 거예요.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보단 이런 식으로 대처하여 처벌하는 것이 훨씬 쉽고 나은 방법이 되겠죠. 컵대에서 홈 원정으로 두 경기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요. 팬들이 경기장을 찾을 수 없고 일정이 워낙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으니 분명 의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 방식을 고수하는 것보다 단판제로 경기를 치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건 지난 시즌에 우리가 겪었던 방식이죠. 어딘가 중립구장에서 만나서 단판제로 토너먼트를 치르는 거요. 당연히 지금의 방식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홈 어웨이 방식 말이죠. 이전에 말씀드렸듯 우리에게는 토리노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는 것에 약간의 이점이 있어요. 소시에다드에게는 불리한 사안이겠죠. 저는 꼭 그 이유 때문에 홈 원정 경기 방식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여러 이유가 엮여있기 때문에 그 편이 훨씬 나아 보이네요. 맥토미니가 이번 시즌 7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이번 시즌 당신이 경기에서 의도한 부분 중에 하나인가요? 만약 그가 현재보다 2배를 넣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팀 전체에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물론 미드필더가 경기에서 골을 넣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즌을 보면 우리 앞선 3명의 공격수가 굉장했죠. 합쳐서 60골 가까이 득점을 기록했으니까요. 브루노가 합류한 뒤는 그가 득점을 해주기도 했죠. 우리는 미드필더에서 더 많은 골이 필요해요. 스콧은 우리 박스에서 상대 박스까지 뛰면서 득점까지 가능한 선수죠. 그는 상대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선수이고 어릴 적에는 중앙 공격수로 뛴 적도 있어요. 우리가 리그에서 더 나아가고 컵대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선 우리 공격수들이 더 많은 골을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드필더들이 그것을 분담해줄 수 있다면 꺼릴 이유가 없죠. 스콧이 2배로 골을 넣어준다면 수비형 미드필더론 굉장히 좋은 성과가 될 것입니다. 올리, 당신은 항상 올바르게 나아가고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플랜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유나이티드에게 성공적인 시즌이란 어떤 것이라 평가하나요?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놓고 볼 때 언제쯤부터 트로피를 가지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매 시즌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발전했다면 한 걸음 나아간 것이겠죠. 그게 더 나아가기 위해 충분하냐고요? 그건 시즌이 끝마친 후에 트로피를 들었는지 보고 평가하도록 하죠. 우리는 여전히 많은 대회들에 남아있습니다. 리그컵 4강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FA컵 8강에 올랐고 유로파 리그에서도 경기를 치러야죠. 리그에서도 여전히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시즌이 끝난 뒤 제대로 평가할 시점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앞에 매 경기를 치르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좀 더 나은 경기를 펼치고 실수들을 줄여나가면서 득점 상황에서 예리해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무엇이 성공적인 시즌인가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시즌이 끝날 때 우리가 발전해 있다면 성공적인 시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충분히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 괜찮은 경기들을 펼쳤다고 생각해요. Hey, Ollie. In your car today? Yeah, I'm in Kristiansund in Norway. I wish. You wish. 프레드가 이번 주말에 출전한다면 유나이티드에서 100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는 팀에서 첫 시즌을 굉장히 부진한 채로 보냈죠. 당신이 그의 발전에 무언가 마법을 부린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했나요? 그리고 그가 이제는 팀의 핵심 멤버로서 팀의 어떤 부분을 더해주는지 궁금하네요. 아, 개인적으로는 당신이 그를 어떻게 부르는지도요. Fred. Sorry? That's incorrect. It might be, but I'm Norwegian, so 그는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보여줬어요. 그저 지난 몇 시즌간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고 싶네요. 제가 처음 팀 지휘봉으로 잡았을 때 그는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매 기자회견에서 그에 관한 질문들이 쏟아졌죠. 그때도 말했었지만 선수들이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클럽으로 이적하게 되면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프레드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했죠. 이제는 그가 그 시간을 충분히 가졌고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왔죠. 프리미어 리그는 그가 겪었던 리그에서보다 생각하고 대처할 시간이 더 적은 리그예요. 그는 공을 제대로 쫓지도 못했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기여한 게 딱히 없어요. 마이클 캐리 코치와 키어런 코치가 그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했죠. 하지만 프레드 본인 역시 더 배우고 발전하고 싶어하는 갈증과 겸손한 마음가짐이 충만했어요. 질문에서처럼 유나이티드에서 100경기는 그리 많은 선수들이 달성한 기록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프레드가 앞으로 더 많은 출전 기록들을 세워나갈 수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 그가 박스 바깥에서 곧 득점을 기록하는 것 정도만 지켜보죠. 어쩌면 오른발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그에게 일러놓을게요. 소셜미디어 주제로 돌아와서 말인데요. 선수들이 마주하는 비하 표현들이 그들의 무의식에 남아서 경기장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또 실수를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질타하겠지. 인종차별을 당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요. 이런 부분들이 그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이나요? 제 생각엔 그렇게 된다면 너무 나가게 된 것이겠죠. 지금처럼 SNS에서 비하 표현들이 나타나는 상황도
물론 지나치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도 맞지만요. 저는 선수들에게 비난으로부터 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선 제가 만약 관련된 해법을 내놓는다면 사람들이 계정을 만들 때 자신의 신원을 밝히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차별 표현의 뒤에는 예를 들어 보기 같은 가짜 이름들만 있거든요. 그게 제 바람이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계정을 만들고 싶어? 그럼 너가 누군지 밝혀. 이렇게 말이죠. 소셜미디어에서의 비하 표현에 대해서 말인데요. 당신은 겪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유나이티드의 감독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지는 게 이제는 가능한가요? 저는 아마 전방위적으로 까이고 있겠죠. 이 바닥이 원래 그러니까요.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해서는 아니요. 전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가능은 하지만요. 하지만 제가 누군지 드러내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SNS 계정을 가져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어요. SNS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2021년에 살고 있지만 전 여전히 구식이라서요. 주변에 익숙한 선수들이 많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있으면 그 친구들이 제게 물어보겠죠. Thank you. See you later.